제가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쩌면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강아지들은 자기를 만지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만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산책 모임을 했는데요. 보호자님들이랑 같이 공원을 걷는 모임이에요.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줄이 이상하대요, 보호자님이.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옆에 있던 어떤 커플이 강아지가 이쁘다고 그 강아지를 안고 같이 걷고 있대. 나는 산책하고 있는데 줄이 이상하네. 누구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아지는 갑자기 만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혹시 내가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고 솔직히 돌고래 소리를 내본 적 있다? 코 만져요? 코 만져요? 이러면서 강아지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냥 강아지가 너무 이쁘면은 하고 지나가시면 이런 것도 있네요, 그냥 하고 지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나가는 강아지가 너무 이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강아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줄에 묶여 사는 것, 줄에 묶여 사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줄에 묶여, 혹시 이런 강아지 본 적 있으십니까? 줄이 여기 있고요. 정형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래, 벽을 한번 치고 와가지고 멍! 벽을 한번 치고 한번 해서 멍!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은 너무 힘들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내 머리를 때리고 이런 거하고 같은 행동이에요. 맹견. 참 웃겨요. 맹견이 왜 맹견이 되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얘 사라질 거야.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야! 그만해! 하지 마! 앉아! 엎드려! 왜냐면 겁이 나거든요. 얘가 맹견이 될까 봐.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혼내고요. 훨씬 더 크게 말해요. 또 훨씬 더 많이 때리려고 그러고요. 훨씬 더 많이 압박해요. 그래서 밖에 묶어놓죠, 어렸을 때부터. 맹견은 만들어져요. 맹견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 이 친구들은 할 수 없이 방어적인 행동이 더 빠르다라는 걸 알고 짖고 경계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이 맹견을 만들어요. 묶어 키우면 안 돼요. 절대 묶어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묶어 키우다가 줄이 풀려서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사람을 문 적들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혼자 오래 있게 하는 것. 혼자 오래 있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오래 있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제 보호자님이 공장을 하세요. 옥상이 300평이 넘는데요.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말 큰 공장이에요. 자기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위에를 다 운동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대형견 2마리를 기르세요. 그레이트 피레니즈 2마리를 기르시는 분이세요. 놀아라!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딱 와가지고 CCTV를 딱 봤는데 강아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보호자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현관 앞에서 2마리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CCTV에 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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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놀아? 올라가요. 야, 수영장 이렇게 노는 거야, 놀아! 또 일하고 올게? 진짜. 그래서 강아지를 내 방으로 다시 데리고 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반려견하고 산책 얼마나 하시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코 만져요,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은 한다. 보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한다. 이런 분들은 손 이렇게 들어야 되죠. 산책 너무 좋아요. 산책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를 혼자 오래 둬야 된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 전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 그렇게 2번씩 산책해 주신다면 강아지가 버틸 거예요. 산책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이걸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렇게만 안 해줘도 강아지하고 너무 친해지고 강아지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앉아서 인사하기.
이거 혹시 다른 강아지 만나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처음에 인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손등을 보여주세요. 강아지는 알아요. 반려견들은 알아요. 손바닥을 내밀면 나를 곧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간식 주고 나서 강아지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간식 주고 머리 만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강아지를 한번 보세요. 강아지 간식 준다라고 해보세요, 저한테. 진짜로요? 방금 간식 먹으면 머리를 만지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착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친구들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을 때 이리 와? 아, 왜 안 와? 앞다리 잡고 이렇게 잡고 당기고 위로 들고 이렇게 해서 안으니까 강아지가 손바닥으로 잡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확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손등을 보여주면은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죠. 그러면 강아지들이 알아요. 손등 냄새를 맡고 괜찮다 싶으면 손바닥에 와서 자기 몸을 비비죠. 처음 만난 강아지를 안으려고 그러고 만지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산이 얼마예요? 이런 인사하고 똑같아요. 네. 되게 무례하죠. 안녕하세요. 우와, 겉늙었다. 우와, 겉늙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인사인 거예요. 네. 이상하시네. 한번 물려볼래요, 오늘? 제가 가끔씩 보호자님들한테 권하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강아지한테 말을 많이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은 불안할 때 소리를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랬어. 우리 애기가 그랬어. 이거 아팠어. 그러면 보호자가 낑낑거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셔서 강아지가 막 반길 때 어이구 우리 강아지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애기. 그러면은 강아지 귀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람으로 봤을 때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제 그렇게 하고 보호자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날 나가는 걸 걱정하죠. 나 혼자 있어서 힘든 게 아니야. 네 밖에 나가면 또 다쳐올 거잖아.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강아지한테 너무 많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이런 소리로 전달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면 강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냥 가서 잘 다녀왔어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평소 반려견이 무서워하는 곳에 같이 앉아있기.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 강아지는 초인종 소리만 들리면 짖는다. 대부분이 짖죠. 보호자님 현관을 언제 가요? 나갈 때. 또 현관을 언제 사용해요? 들어올 때. 현관에서 한 10분씩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집에서 현관을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띵동 울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택배다! 내가 나갈게! 갑자기 보호자가 흥분을 하면서 달려가는 곳이에요. 생후 2개월 때 강아지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짖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강아지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 짖었어요. 치킨이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래서 평상시에 강아지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서 그냥 예전에 행동했던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현관에 나가서 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휴대폰 하셔도 좋고 책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 현관은 보호자님을 뺏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침착하면요. 그냥 똑똑 내가 노크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가만히 있을 때 뭘 주죠? 간식. 예! 맞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노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엄마 지금 나가서 초인종 눌러봐. 띵동. 가만히 있으면 잘했어. 그런 식으로 익숙하게 해주면 돼요. 보호자님 오늘 한번 집에 가면은 보호자님 오래 기다렸을 테니까 강아지가 평상시에 혼자 잘 쉬던 곳에서 같이 있어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생각해 봐봐요. 보호자님 설거지 할 때 강아지 어디 있어요? 팔 밑에. 거기에 앉아보세요. 소파에 있을 때 강아지가 어디에 있죠? 네, 거기에 있어 보세요. 보호자님 주무실 때는요? 나는 내 강아지하고 같이 자지 않는다? 코 만져요.
같이도 잡으세요.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제 얼굴에 똥을 싼 적이 있어요. 자, 강아지계에서는 정말 뭐 학으로 따지면 천 개를 접어주는 것 같은 느낌? 정성을 다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부럽다. 야, 진짜 내가 몇 번 안 당해봤는데 깜짝 놀랐어. 진짜 편한 거지. 진짜. 전 정말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그 전에 아내분 앞에서 응가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주잖아요. 대단하네. 부럽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지?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부산한 개인 거예요. 방에서 강아지하고 저하고 선생님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여기 올라갔다 여기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품하고 기지개 펴고 앉아서 책 읽으래요. 정말 1시간 동안 했거든요. 1시간 동안 했더니 그 친구가 다 뛰고 물 먹고 소변 보고 뭐 하고 제 옆에 눕더라고요. 제가 일어났어요. 다시 점프를 해요. 똑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했더니 또 앉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30분 만에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더니 10분 만에 가라앉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일어나도 점프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있어요. 억지로 그 친구를 막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하고 내가 그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그 친구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이게 거울 훈련법이라고도 해요. 그 상대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 또 그걸 넘어 내가 먼저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상대가 따라와요. 카미 시그너.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 하품. 또 강아지가 있을 때 손바닥을 슬며시 내미는 것.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하이파이브. 하지마. 또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손바닥은 진정해가 아니라 괜찮아가 아니라 하지마, 가까이 오지마, 멈춰로 소통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손바닥의 바디랭귀지를 무엇을 멈추고 못하게 하는 걸로 썼다는 거죠. 이 손바닥은 사실 괜찮아, 진정해 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죠. 그런 뜻으로 강아지한테 쓰고 내가 그런 뜻으로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면 훨씬 더 반려견들이 이 뜻을 괜찮아로 알아들을 거예요. 오늘 강아지를 침착하게 만들고 싶다는 손바닥만 보이고 하품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키가 크다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대우하고 잘 키우면 반려견이 될 수 있어요. 2018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하잖아요. 이번 연도에 황금개띠의 해에 정말 여러분들의 반려견과 많은 추억 쌓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아지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제가 그렇게 뭐라 하는 그런 공장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살았고 저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죠. 그래서 강아지 견종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또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잡지책 모아서 보고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그래서 농담으로 다른 분들이 이제 한글 배울 때 뭐 바나나,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한글 배우잖아요. 저는 골든 리트리버, 요크셔 테리어, 그레이하운드 이런 식으로 한글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유기견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때는 하이텔 같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막 모이라고 해서 그런 데도 모이고 아주 꼬맹이가 가가지고 커피도 못 먹으면서 앉아서 강아지 이야기도 하고 그때 강아지 봉사활동을 너무 자주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봤었어요. 봉사하는 애견 미용사도 봤고 봉사하시는 멋진 수의사님들 봤고 또 봉사하시는 훈련사님들 봤는데
훈련사가 강아지한테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런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가난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항상 몸에서는 흙냄새, 강아지 분변 냄새, 맨날 해도 적자, 그리고 강아지가 아프면 맨날 집에도 안 들어와.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런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그때 오로지 저의 모든 것들은 강아지 책을 모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 과학상자라는 게 있었어요. 노란색에. 거기다가 이렇게 넣고 몇 개씩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머니가 그걸 찾아서 버려버렸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날 학교도 안 가고 동네 고물상 다 뒤지고 다니면서 그거 찾고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훈련사를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말한 게 정말 용기를 냈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분명히 화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최고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가지고 저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푸드코트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당인 거예요. 거기 가서 어머니는 냉면, 나는 햄버거 시켜놓고 16살 때 어머니 제가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습니다. 집을 나가도 될까요? 근데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냉면도 드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말릴 수가 없겠다. 열심히 해라. 동생은 내가 키울 테니. 왜냐면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따로 사셨어요. 어머니는 일하셔야 되고 아버지도 외지에서 일해야 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실 저하고 동생하고 단둘이 살았거든요. 단둘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때 제 선생님들, 지금 제 은사님들이 경비실에 항상 장을 이렇게 봐서 맡겨놔 주셨어요. 가면은 경비 아저씨가 불러서 이거 가지고 가 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 받아요. 그분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저희가 안 받아요. 저희 반찬 많아요. 하고 이제 저녁에 몰래 가가지고 받아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말은 어머니한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고 저는 훈련소로 들어갔죠. 99년 12월 24일 눈이 억수같이 내린 날 가장 이쁜 눈을 보고 전 그때부터 훈련사가 됐어요. 이게 저예요. 야, 어리다. 빌리라는 친구고요. 저의 첫 번째 훈련한 강아지예요. 아, 잘생겼네. 아직도 너무 기억나고 저 친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견사에서 혼자 살던 친구인데 제가 맨날 새벽 저 훈련소의 생활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에 끝나요. 네, 그래서 저녁 11시가 되면은 밖에 나가서 견사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때 너무 제가 열정이 넘쳐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개똥을 맛만 봐도 이 강아지의 건강을 체크하겠어요. 실제로 저때 그럴 수 있고. 약간 이상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때 강아지가 40마리가 됐었는데 제가 이름 다 표시하고 조금씩 맡아봤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건강 사태 체크해보고 한 달을 했는데 제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했었어요.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이게 메이커예요. 잘 보시면 메이커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는 개 공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가 저런 일을 했었는데 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을 텐데 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 훈련사가 되겠다라고 꿈을 키우셨어요. 네. 그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질문 같아요. 내가 왜 훈련사가 그래도 하고 싶었지? 근데 아버지가 관리하던 친구들이 너무 불쌍했었어요. 왜냐면 케이지를 3층, 4층으로 쌓아두고 위에서 응가를 하면은 밑에 응가 받침이 있지만 맨날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친구가 맞고 또 밑에 친구가 맞고. 근데 제가 항상 청소해줬어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병이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가장 슬펐던 건 강아지가 태어났는데 바보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전염성 장염인데요. 굉장히 전염률이 높아요. 근데 그 친구를 아버지가 박스에다 놓고 저기 멀리에다가 두고 오시는 걸 봤어요. 논이었었거든요. 제가 몰래 가서 데리고 오면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만지지 마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개들 다 죽어. 그냥 둬. 왜냐면은 안락사 비용이 한 마리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강아지를 팔아도 그만큼 남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실 장사 속도 모르고 너무 바보같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너무 슬펐었어요. 근데 저는 그 눈빛을 알아요. 그래서 왠지 아버지를 설득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키우지 마세요. 저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나가서 봉사활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훈련사가 돼서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세요. 제가 20살 넘어서부터는 안 하셨고요. 지금은 대리운전하고 계세요. 용돈 잘 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애견훈련소에 들어가서 애견훈련소에서 강아지를 기르면서 또 강아지 훈련하는 걸 배우면서 어깨너머로 선배들의 교육을 보고 듣고 그런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어떤 훈련이 좋은지 어떻게 강아지를 가르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선배라고 하는 분들의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전부였었어요. 손을 가르치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30cm자로 앞다리를 때려요. 몇 번 때리면 강아지가 자를 들면 아프다고 이래요. 그러면 악수하고 간식을 줘요. 앉히기 위해서 앉지 않는 친구를 목을 당기면 앞발이 들리죠.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뒷걸음질을 치다가 앉으면 당겼던 줄을 놔줘요. 그렇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2달 정도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돌을 올리는 일이 있어요. 기술 다 필요 없고 그냥 힘만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걸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모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 와서 또 노가다를 했네요. 노가다를 해서 모두 500만 원을 모아서 이제 연수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절대 유학파가 아닙니다. 절대 유학 다녀오지 않았어요. 돈을 모으면 나가서 배워오고 많이 있으면 3주 갔다 오고 조금 모였으면 뭐 3일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 오면서 배운 거예요. 이때는 노르웨이 갔을 텐데 저한테 정말 많은 영감을 줬던 분이세요. 여기 계신 분은 애넬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신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자꾸 저보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만날 때 조건이 있어요.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 강연은 멋지게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을 때 조건 하나가 내가 당신 집에서 살겠어예요. 돈 줄 테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겠어. 내가 당신이 강아지를 어떻게 재우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소. 근데 저분이 절대 안 된대요.
안 돼. 그럼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닌가 보다.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옆집을 빌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구글 있잖아요. 옆집 주소 해가지고 그 주소 치니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메일하고 메일을 보내봤어요. 당신이 앤들크반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맞대요. 혹시 내가 거기서 한 주 동안 있으려고 하는데 방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집 가, 네 숙소 가. 같은 방향이야. 그렇게 해서 바로 옆집에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졸졸 따라다니면서 알려달라고 그러고 알려달라고 하면서 배웠던 선생님이에요. 저분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헌터예요. 헌터, 만약에 너가 먹던 핫도그를 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옆에 있던 너 개가 먹었어. 그럼 넌 어떡할 거야? 못 먹게 해야죠. 못 먹게 하고 혼낼 건데요. 왜? 땅에 떨어진 거잖아. 강아지가 생각할 땐 내 거 아닐 수 있어. 그 친구는 혼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너는 혼내려고 그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강아지 교육의 이론들이 전부 다 뒤죽박죽 됐었어요. 외국에서 이제 그 반려동물 그 교육하는 거랑 네. 우리나라에서 그 반려동물 그 교육시키는 거랑 그 차이가 있겠죠? 제가 유럽에 강아지 공부를 하러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강아지 교육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개를 바라보고 어떻게 개를 옆에다 두고 어떻게 신호등에 있는 개를 지나치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와 그 눈빛과 그 정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정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가르쳐 드리죠. 훈련 방법의 차이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과 얼마나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가 우리 친구를, 우리가 누군가를 압박하는 문화 속에 산다면 분명히 동물도 압박하는 교육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이 나라 되게 잘 사는 나라 또 우리하고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반려견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뭐든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사실 저는 제가 훈련사가 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유기견 봉사활동이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더 어렸었을 땐가요. 그때부터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거기를 가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막 짖고 난리 나고 개들이 다 달려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좀 한번 안아줘요. 나 좀 한번 봐줘요. 저 안아주면 안 돼요. 한번 안기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짖어요. 저리 가. 오지 마. 나 안겼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응가만 치워주는 게 전부였었고 그냥 빗질만 하루 종일 해주는 게 전부였었어요. 응가를 막 치우다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커? 하고 치워보면 갓 태어나 보호받지 못한 아기 강아지이기도 해요. 똥 치우다가 관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보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거기 있는 형들, 누나들한테 맨날 화냈어요. 아니 얘 아프잖아요. 분명히 얘는 고름이 눈에서 났는데 다음 주에 가도 눈에서 고름이 나 있어요. 분명히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다음에 가니까 팔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은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어 있기도 하고요. 저 사진은 실제로 제가 너무 슬펐던 일이에요. 제가 응가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강아지가 제 다리 위로, 제 발등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손모아 이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였는데 그냥 제 발등 위로 올라와요. 빗자루밖에 없고 쓰레받기밖에 없는데 올라와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죠. 너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언제부터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아? 난이 못 데려가. 너 못 데려가. 데려갈 수 없어. 내려가.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요. 잠자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걸어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큰 개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애들도 있었고. 근데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야? 나한테 왜 온 거야? 나한테 오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았어?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 때 이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봉사활동을 안 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딱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 번 다시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훈련소에 다니면서 훈련사님들을 만났고, 훈련사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훈련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아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 2,000마리의 개들이 다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샵에서 입양을 했다. 손 들기 그러면 코 만지세요? 귀 만지셔줘.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비닐하우스 같이 열악한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위에 있는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밑에 있는 강아지는 또 대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떨어지는 구조의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어요. 한 번도 햇볕이나 한 번도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대형마트에 강아지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얘는 방석에 안 올라가 있고 자기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엄마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강아지들은 집에 오면 생후 2개월 동안 엄마 강아지한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보호자님한테 입양이 되는 순간 화장실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어난 강아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냄새만 맡을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나야 눈이 살짝 찢어진 듯 눈이 떠지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밝기, 어둡기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더 지나 생후 14일 정도가 되면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개를 움직이고 다리를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생후 3주가 되면은 앞가슴도 올리고요. 조금 발달이 빠른 친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후 3주에서 4주 사이예요. 그러면은 엄마 강아지가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젖을 막 깨물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야, 너 천천히 먹어. 야, 하지 마.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싫어. 나 딴 데 가 있을래. 라고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죠. 생후 4주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을 배워요. 엄마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강아지하고 아기하고 24시간 있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갔던 산책로도 가고 소변도 보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너무 힘든 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루어져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분리불안을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오로지 대단한 나의 어미를 어렸을 때 떨어졌다가 만나는 놀이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리불안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가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응가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소변 봐야 돼요. 혹시 내 강아지는 내가 입양했는데 내 강아지는 응가를 먹었다. 입양하자마자 응가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있지요. 왜냐면은 이때 엄마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내 응가도 먹고 내 소변도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오줌똥을 싸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조그마한 스케치북 2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소변을 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응가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기들은 보호자님한테 와서도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러면 칭찬받는 줄 알고요. 근데 우리는 혼내기도 하죠. 하지마. 저런 곳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후 4주, 생후 1달 정도가 되면 엄마 강아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예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를 물어야 장난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싸움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정말 다치게 하는 건지 그때 가르쳐줘요. 엄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치면은 애기 강아지는 엄마 꼬리를 잡고 장난쳐요. 그럼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이빨이 스쳤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 라고 뒤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를 물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강아지들끼리 장난칠 때 엄마가 끼어들면서 너희 조금 심하다 라는 것들을 배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엄마 강아지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저곳에서는 그냥 생존이에요. 사람 한다오. 어떤 강아지는 그래서 저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먹어버리기도 하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살 수 없어. 근데 보통 많은 업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생후 3주 정도가 됐을 때 경매장으로 팔아요. 생후 3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장으로 가고요. 경매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마트들로 뻗어나가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익숙한 장소 어디예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어딘가에서는 강아지를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사라 그래요. 네모난 카드, 신용카드겠죠? 몇 개 붙여놓고 3개월 할부라고 그냥 막 사라 그래요. 실제로 연말을 중심으로 강아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해요. 가끔씩 SNS에 보면은 엄마가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그거 보고 어때요? 흐뭇하지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는요, 그때 생후 2개월이어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생리 주기를 그때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생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생리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끼가 판매가 돼야 될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는 새끼를 무조건 만들어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SNS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왜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입양할 때
흔히들 하는 생각이 그냥 제때 밥 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크겠지란 그런 네,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친구한테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보통 보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강아지를 좋아는 해요. 근데 너무 바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덜커덕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알아요. 시간을 쪼개 사세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점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장사했다가 저녁에 오면은 운동도 갔다가 또 운동 끝나고 오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도 딱 스케줄을 정하고 키워요. 그냥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한 곳에서 그냥 강아지를 잘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나는 집 1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강아지 닦고 자 안녕 너는 산책하는 시간 줄 매고 나가자 하고 딱 여의도공원 한 바퀴 딱 돌고 와가지고 자 나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넌 집에서 기다려 그래서 강아지를 두고 영어 공부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안녕. 난 널 버리진 않았어. 이제 그렇게 하죠. 제가 뭐 특히 뭐 휴가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네. 집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네. 어찌됐든 저 가족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패밀리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저기 뭐야 그 강아지를 네. 그 패밀리라고 그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바꾼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갈 수 있고 금방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샤모에도 인형 키웠는데 좀 지겹네요. 진돗개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교환하실 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말티즈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푸들하고 교환하고 싶어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어린 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장난감처럼 뭐 건전지 갈아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힘들어요. 응가를 치워줘야 되고 매일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시키라는 것이 법이에요. 스위스는 하루에 2번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려요. 네. 강아지를 묶어놓고 키워요. 그것도 법에 걸려요. 이거는 강아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묻죠. 이렇게 안 할 거면 키우지 마. 키우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아지는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훈련사예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인데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방치되죠.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서 죽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공장 잔디가 있는 곳에 전원주택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훈련사만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창고를 딱 봤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 땅이 파져 있고 여기 응가가 있고 뒤집어진 밥그릇이 있지? 툭툭툭툭툭툭 돌아가 봤더니 정말 쓰지 않은 폐허와 같은 창고였었어요. 거기에 딱 보니까 죽어 있는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친구를 바닥에 늘러붙은 친구를 뜯어내서 제가 묻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곳을 항상 산책하다 보면은 1월 정말 추운 날 새벽 12시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보고 제가 정말 저 주인 나빴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곳을 딱 보니까 나무 자르는 소리가 나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저렇게 춥게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는 걸 보면 내 강아지가 저기서 춥게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가 추우니까. 강아지의 이런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 동물의 복지는 인간을 압도할 수 없어요. 인간보다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이런 버림받지 않는 좋은 보호자를 찾아주는 또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복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훨씬 더 인간이 좋은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동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4살 된 스피치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요. 스피치 형제, 네, 형제예요. 한 배에서 나온 한 배에서 나온 네, 형제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우리하고 둘이요. 우리 둘이. 네,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우리가 첫째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가 좀 예민해가지고 청소기를 돌리려고 하면 막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막 입에서 피도 난 적도 있고. 아, 실제로 물어서? 네. 청소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네, 아예 이렇게 만지거나 하려면. 청소기를 만지려고만 해도? 네, 근처에만 가면. 누가 우리고 둘이에요? 얘가 우리고요. 저한테 매달리는 애가 잠깐만 멈춰줘 볼래요? 영상을? 예. 둘이가 말리네요. 네. 우리가 하는 그 공격적인 행동을 둘이가 말려요. 둘이. 네, 강아지 이름을 평상시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둘이. 그죠?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둘이를 부르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불러요? 우리 둘이니까. 우리 둘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고 걔네들이 이름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비슷하잖아요. 그 친구는 우리는 나고 둘이는 너야 라고 못 알아요. 그 음색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는 줘요. 우리 우리 부를 때는 약간 우리 이러고 둘이 부를 때를 약간 뚜리뚜리뚜리 약간 이렇게 부르요. 먼저 저거 이야기를 해드리면 충분히 저 행동만으로 봐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걱정이 많아 보여요. 엄마 아빠가 싸울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는 첫째같이 또 우리가 화내고 할까 봐 걱정스러워해요. 그게 좀 보이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항상 청소기 쪽으로 우리 고은 씨가 다가가면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지지만 청소기에 이제 고은 씨가 다가가면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기한테 가까이 가는 것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를 가르쳐주면 돼요. 강아지들은 집이 깨끗하길 원하질 않아요. 강아지들이 목욕시켜달라고 해준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엄마 나 일주일 됐어. 없죠? 나 요번엔 라이온킹으로 잘라줘 이런 거 없죠? 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청소기를 거실에다가 두고 TV를 보세요. 그리고 TV를 다 보면은 우리 둘이 간식 먹자라고 해주세요. 또 언제는 청소기를 손에 짚고 물을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나면 청소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이게 패턴을 끊는 방법인데 이렇게 패턴을 끊다 보면은 강아지가 청소기를 만져도 별일이 없겠구나 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자에서부터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항상 같이 있었을 거예요. 실례지만 형제가 있으신가요? 네, 위로 아래로? 오빠요. 오빠. 오빠하고 지금까지 한 방을 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우리도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 좋지만 가족끼리 24시간 붙어 있어 봐요. 가족끼리 근데 한 방에서. 해봐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똑같아요. 4살이면은 사람 나이로 치면은 거의 30이 넘었는데 30이 넘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어 보여요. 네, 많아요. 그죠? 우선 따로따로 산책시켜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아, 저는 그 포카. 포카. 강아지 이름 포카고요. 포카.
예, 포카. 포카. 예, 그리고 카발리에 킹 찰스 스페니엘이라는 캐벨리어 종이고, 킹 찰스 스페니얼. 코카 스페니얼하고 친척 관계예요. 걱정해서 고쳐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식탐이 진짜 말도 못해요. 이제 자율급식을 시도하다가 네. 얘가 진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가지고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수의사분께서 한 10,000마리 중 1마리꼴로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개가 있으면 얘일 거다. 그래가지고 뭘 주던 맛있게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뭘 다 주신 먹은 거죠? 거예요. 저게 아주 맛있는 네. 소시지가 아니라 심장 사상충 약이에요. 맞아요. 손한 약이에요, 토막만. 약. 네, 있어요. 네. 근데 저 약뿐만 아니라 이제 한번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이 가루약 있잖아요. 가루약이 정말 쓰거든요. 맛이 쓰죠. 그대로. 근데 잘 못 먹는 애도 있어요. 와 정말 더 달라고 쳐다봐요. 그 약마저.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씹어 먹을 수 있는 뼈에 살이 붙어 있는 음식을 주시면 지금처럼 먹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 먹는 모습을. 지금 왜냐면 저 친구 딱 줬을 때 어떤 행동이에요? 자, 저 주는 척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고기를 확 돌리고. 예.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에이 천천히 먹어. 아우 너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어떻게 천천히 먹어. 이런 게 누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죠. 자꾸 사료 먹고 다시 토해야 되니까. 천천히 먹어. 아, 야.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그 친구가 뺏길 줄 알고 내가 천천히 먹고 싶은 거를 못 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작은 방에서 줄 수도 있고요. 뭐 발코니에서 줄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좀 독립된 공간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우리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종이. 종이에다가 사료 넣고 이렇게 꼬깃꼬깃 싸서 주면 그거를 헤치면서 먹어요. 헤치면서 먹는데 천천히도 먹을 수 있고요. 씹어 먹을 수도 있고요. 코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친구가 생각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되겠네요. 종이에다가 그걸 넣고 사료를 넣고 이렇게 싸서 한 10개, 15개 되겠죠? 그거를 작은 방에다가 두고 앉아, 기다려. 문 열면서 먹어! 하고 문 닫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거기다가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냄새 맡다가 정말 하나하나씩 먹을 거예요. 저한테 보내줘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토한 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개어낸다면? 치워주죠. 아우, 먹게 해야죠. 만약에 개어냈는데 먹고 싶어 하죠? 개어낸 걸. 아니요, 그냥 얘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 에이. 그냥 이러고 고개 돌리고서 이렇게 집으로 가던데요. 에이, 이렇게 할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렇게 24시간 쳐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개어냈는데 자기가 개어낸 거를 먹으려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개어낸 거를 먹지 않으려고 하면 약간 몸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먹지 말라고 한번 혼낸 적이 있어, 안 먹나 보다. 봐봐, 내 눈을 보고 말해. 아니, 전 당연히 이렇게 입에서 나온 걸 사람도 다시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그러면 안 될 줄 알고 야, 지져보니까 먹지 마! 이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 괜찮을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그냥 살짝 놔둬보세요. 저는 장모 치와와고요. 장호 치아와 네, 11개월 11개월. 네, 암컷인데요. 그러니까 산책할 때 냄새만 맡는 게 아니라 뭘 자꾸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고 뼈 같은 거는 이제 쓰레기 봉지에서 나온 뼈들이나 이런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은행도 먹은 적이 있고 막 너무 먹으려고 해서 좀 걱정이 돼서요. 수아 뭐 먹었어? 아이고. 낙엽 먹어. 수아 또 먹어. 궁금한 게 많네. 수아
똥이다, 똥이. 똥이야. 질문이 있어요. 소극적인가요? 아니면 외향적인가요? 외향적이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산책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3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들이 뛰어가는 거지만, 그 친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자극이어서, 그래서 다른 척 하려고 냄새 맡는 척, 뭘 주워 먹는 척 해요. 우리가 약간 난처할 때 휴대폰 하는 것처럼. 전혀 그 생각을 못했어. 다른 친구들하고의 사회성은 어때요? 강아지 운동장이나 이렇게 다른 강아지를 만나는 자리에서 좀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맨날 보숙이한테 보숙아 패기가 왜 이렇게 없어? 좀 이렇게 해봐 막 그러거든요. 친구가 필요해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비슷한 성격에,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감성을 가진 치아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같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게 다른 건강한 반려견 친구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만 잘 해주는 거와 비하지 못해요.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단, 친구를 사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친구하고 맥주 한잔 마시는 거, 커피 한잔 하는 거 좋지요? 근데 내 친구가 내 침대에서 평생 살 거라면 어때요?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외로워, 사줄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를 바꾼 대통령이자 반려견들의 마음을 꿰뚫는 강아지 강씨 강형욱 훈련사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서 훈련사님 만나면은 저 상담해 달라는 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쵸. 네. 어. 톨게이트에서 지나가는 그 찰나에도 상담을 해드리죠. 톨게이트 그 요금 내는 그 찰나의 순간에 왜 이렇게 짖죠? 산책 열심히 하세요. 왜 이렇게 짖죠? 예. 아 산책 열심히 하세요. 훈련사가 되겠다고 좀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다면? 유기견 봉사활동을 좀 계속 다녔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예. 반려견 미용사, 수의사님, 훈련사분들이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훈련사님들이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훈련소 이제 쫓아다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훈련사라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와 중3 때. 예. 저도 사실은 그 프로 보면서 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뭐 사납게 짖던 그런 강아지가 훈련사님 만나고 그러니까 뭐 온순하게 온순해지니까. 변하니까. 어떤 강아지 되고 싶어? 착한 강아지 되고 싶어? 전 사나운 게 많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왜요? 얼마나 사나울까? 얼마나 사나울까 제가. 두근두근거려요. 그게 두근거리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정말 매운 음식 먹을 때 도전감을 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어떻게 내가 훈련을 시키니까 예, 어떤 타이밍에 나를 물려그럴까? 나를 물려고 할 때 표정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그게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문제 행동들을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찾아내시잖아요.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걔들도 사실은 흐름이 있어요. 예.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팁들을 주거든요. 신호들이 있어요. 그 신호들을 이렇게 조금씩 찾아가다 보면 시작점과 이제 끝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질한 발톱과 산책을 매일 해서 한 발톱과 발 상태가 달라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보호자가 맨날 산책한대요.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에요. 발톱만 봐도 아시는 거예요. 알죠. 느낌이 오거든요. 필이 오는구나. 예, 근데 보호자님 이제 취조가 아닌데 취조를 해요. 그래요? 산책 이렇게 하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제 반려견이 눈빛을 딱 보내요. 뻥이야. 아 진짜. 반려견이 예, 눈빛을 딱 보내요. 이게 티가 나는 거죠.
네, 이런 티들이 나요. 아니 이게 저 사실 훈련사님은 강아지들 마음을 읽고 이제 보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아지 입장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게 거의 그 메소드 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그냥 강아지가 빙이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프 짖으면서 너 왜 우리 집에 왔어?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나 못 믿어 엄마? 아 지금 나한테 가슴줄을 매려 하나? 아휴 이깟 밥도 제때 못하고 죄송해요 연기한 거. 이게 사실 제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설득을 했는데도 못 안 된다. 이해하시는 분들이면은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 좀 더 해요. 이따가 만날 개들이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집인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 얘가 지금 내 장난감 가져갔어. 아니야 내가 안 가져갔어. 그리고 보호자님이 이제 밥을 이렇게 같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한 마리 따로 줘야 되는데 먹으면서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먹지 마, 씨, 야, 씨, 침 뱉고 먹지 마, 씨, 이렇게 하는 거라서. 화가 났네. 이해하기 쉽다. 신기해요 저는 진짜 이 훈련사님이 가끔 막 짖을 때도 있고 이 강아지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제가 짖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예, 그쵸.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훈련사님이 그 나와서 얘기하셨잖아요. 똥도 이렇게 찍어서 그건 아주 어렸을 때 맛을 보고 예, 허준 잘못 보고 똥을 찍어가지고 아니 강아지하고 함께 이제 같이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때. 그럼요. 친해지는데 가장 좋은 게 뭐 예뻐하고 만지고 간식 주는 것보다 근처에서 자는 게 개들이 제일 좋아요. 예, 개들이 이리 와 이 사람보다 옆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일 불안해하는 게 이리 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옛날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닌데도 강아지만 보면 우리가 왜 그럴까? 야 이거 네 집게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떤 게 제일 좋은 에티켓입니까? 사실은 이 개들이 이 도시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한적한 곳이 아니면 보호자가 있으면 이렇게 보호자한테만 그냥 이렇게. 멋진 개다. 한적한 곳에서는 먼저 너무 멋진 개인데 인사해도 되느냐. 인사해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앉아서 손 내밀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이제 아유 하고 다가가서 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수영으로만 이렇게 냄새 맡는 개들이 있어요. 안 닿고. 이런 개들은 지금 당장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콧까지만 이렇게 되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 요것도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개들이 있어요. 이거는 토닥이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엉덩이를 내 쪽으로 하고 앉는 개들이 있어요. 있어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야 예, 그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보름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보름이? 기억나죠. 안녕하세요.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누가 집어갈까 봐 내가 그렇게 자꾸 누가 집어갈까 봐 너무 이뻐가지고. 만져도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좋대요. 아유, 야, 이게 또 배를 뒤집네. 저 보름이. 보름이 배를 긁어줬어요. 더니 툭툭 치더니 또 긁어달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미안하다 보름아. 그런 애들은 성격 진짜 좋아. 그러니까. 진짜로 착한 친구들은 상대하고 딱 교감을 해요. 나 다가가야 될까? 옆으로 갈까? 싫었어 미안해. 이런 개들이 있어요. 이게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유재석 씨의 모습에서도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비슷한 품종. 있어요? 네. 훈련사님? 그 차이니스 크레스트 독이라고 있어요. 그거 어떤? 되게 세련되게 생긴 그래요? 친구고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얼굴 제대로 못 보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차이니스? 지금 안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궁금한데? 자료화면 정도로. 네, 아니 그냥 앞에서 그래도 차이니스.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있다.
저쪽에서 웃음이 나오는데? 아 뭐야? 아니 저쪽에서 왜 웃음이 나와? 야 이거 뭐야? 봐봐. 아니, 아니 왜 저쪽에서 아니 웃어? 뭐 아니 봐봐요. 아 이거 참 귀엽네요. 야, 아 이거 참 귀엽네요. 진짜 똑똑하고 영리하고.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똑똑하고 귀여워서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게 훈련사님이 늘 산책의 중요성도 좀 강조를 하시는데 밤 12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산책 얘기했다가 전국의 강아지들이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이리 와, 무릎에. 자, 무릎에 이렇게 오게 하세요. 네. 스피커를 올려보세요. 산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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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난리 났죠? 나갔다 오세요.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산책 갈까? 이거 한 번에.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고. 밥 주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책해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희 집에서도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말하죠. 그거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 했어? 그거 아내 뭐라고? 아니 그거 했냐고. 왜냐면 산책 얘기 나오면 벌써 애들이 기분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산책 얘기만 나오면 또 아이들이. 예, 걔들이 알죠. 그건 훈련사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나? 그럼요. 저희들이 해도 난리나? 산책이라고만 해도. 훈련사님은 이런 사람들은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많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키우면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빠도 반려견에 조금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태라면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너무 바쁘거나 아예 집에 못 들어오시거나 그래서 저도 개울룡이라고 하는 방송을 하지만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개 키우시면 안 돼요 라고 해요.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들쭉날쭉 할 때도 그렇죠. 있고 들쭉날쭉하죠.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뭐 아침에는 무조건 산책을 한다. 아니면 저녁에는 뭐 밥을 준다. 규칙이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생활하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또 강아지들도 원하는군요. 몇 시에 나가는지와 몇 시에 들어오는지를 알면 살아요. 걔들이 그래서 두 번째 외출을 제일 무서워해요.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오케이 12시간 이해해. 오케이. 근데 집에 왔는데 밥만 먹고 또 나가지는 마. 이걸 되게 힘들어요, 걔들이. 네. 정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걔들이. 네, 누군가랑 같이 가족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게 객과 동물들의 특징이에요. 그 개들이요, 주무시는 동안 계속 냄새 맡으면서 확인합니다. 살아있나? 아, 진짜요? 예, 건강한가? 보통 개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는 푹 안 자요, 움직이면서 자요 라고 하는데 원래 개들은 냄새 맡고 옆에서 자다가 또 일어나 다른 데 가서 발냄새 한번 맡고 이런 소소한 규칙적인 삶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이 아드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과 강아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혹시 뭘지도 궁금해요. 우리 주은이한테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죠. 좋아한다, 사랑한다. 강아지한테는 어떤 말을 좀?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기다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아기를 낳고 굉장히 제 삶이 완전 변했다고 느껴요. 그래요. 마음의 어떤 모든 순서들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주은이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되려 기다려 달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떠난 개가 하나 있어요. 떠난 개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갈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주은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뭐 놀러 가던 것도 안 놀러 가게 되고 산책도 예전보단 덜 하게 되고 다음에 하자 잠깐만 묵혀줘 이것만 듣다 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다려. 이리 와. 나와라. 이리 와. 아니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무지개 다리 건넌다고 하는데 왜 이게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는 걸까요? 소풍 가는 기분으로 마지막을 가라고 이제 하는 게 아닐까. 걔들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보호자랑 가는 곳이 다 좋거든요. 어딜 가든 보호자랑 가면은 다 좋아해요. 얘네들은. 이제 그런데 이제 보호자 같이 가주지 못하니까
무지개 다리 건너는 것이 이제 놀러 가는 거라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애들이.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분들께 어떤 말을 듣고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슬픔을 유예하고 있어요.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요.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나?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고? 전 극복하지 않았는데요. 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유예하고 있는 상태예요. 슬퍼하고 몇 번 울고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다오리하고. 야, 다오라 오늘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아직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펫 로스 증후군은. 네, 유예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또 키우시는 많은 보호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 20년 넘게 반려견 훈련을 하고 많은 보호자님들 만나고 정말 많은 개들 이렇게 만났는데 얘네들이 진짜 보호자들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뭐 물림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뭐 지짐 사고가 있었던 개들이든 사실 엄청 개가 좋아하고 있어요, 보호자를. 우리가 이제 반려견 교육을 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 친구가 나를 좀 놀리거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문제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고 나만 믿고 따라온 개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항상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누군가의 전부가 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전부가 됐을 때의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상당할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키워보고 안 되면 그러시면 안 돼요. 신중히 생각하고 일어나요. 네. 실례합니다, 교수님. 들어오세요. 아유,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몇 주 동안 제가 담양도 갔다 왔고요. 지리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진짜 환경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딱 보면은 쟤는 분명히 서울에 살았으면 문제 있었다, 예민했다. 맨날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짖어서 민원 10번도 들어왔겠다라고 하는 개들인데 지리산에서는 그 탐방객들을 안내하는 개로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안내했다가는 귀소가 있을 테니까 집에 이렇게 와서 기다렸다가 탐방객이 지나갈 때는 또 안내도 하고. 저희가 알아서 안내를 해요. 네. 도시에서 키우면 낯선 사람 보고 짖었을 거고 그럴 텐데 근데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개를 보고 관찰하고 훈련을 하고 알려들었던 정보가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동물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었지 진짜 사람과 개가 잘 사는 방법은 아니었었을 수 있겠구나를 느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엔 개가 항상 있더라고요. 어디에나, 지구 어디에나.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고는 안 될지라도 우리 잘 길러보자라고
항상 응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개와 처음 만났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가 된 거를 이제 다 읽어보게 됐는데 늑대 중에서 누구를 잡아다가 우리가 길들였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아이디어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분야에서는 지금의 늑대는 사납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데려다가 키운 개는 굉장히 온순하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지내고 이걸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늑대 중에서 누구를 데려올 때 특별히 양순한 아이들을 데려왔느냐? 그러면 이제 설명이 조금은 되죠. 맞지. 근데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면 그 늑대들 중에서 원래 부침성 많은 늑대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라는 거죠. 걔네가 우리를 선택해 준 거지 우리가 그 늑대한테 가서 기를 놈을 선택해 갖고 빼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용어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부르는데 반려인이죠. 개들이 우리를 반려인으로 선택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선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인인 거지. 개들의 반려인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도가 확실히 변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해지는데요? 선택해 주셨는데 감히 우리가 그분들을 불편한 환경에 몰아넣고 뭐 이런 짓을 한다는 건 이건 애당초 계약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반려인이 되는 순간 제 생각에 우리의 모든 이 관점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험악한 도시 환경에 그들을 끌고 들어오는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만약 같이 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그런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 작은 아파트겠죠. 주인이 직장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반려견 강아지가 하루 종일 뭘 하나 하는 거를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쭉. 진짜 현관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서 그 아이에게는 함께 지내는 인간 동물 그거 하나잖아요. 내가 없는 시간 내내 그 아이는 나를 정말 목매고 기다린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를 조금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얘네들을 제가 되게 진짜 이거 되게 그런 건데 한 10년, 15년 전에 제가 그 해외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했던 그 유럽의 훈련사 분들이 요즘에 저한테 이렇게 SNS 메시지를 보내요. 역겹다고. 나는 10년 전에 너를 봤고 그때 너는 되게 훌륭했고 뭐. 근데 지금 너가 TV에서 하는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믿기지 않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이것도 하기도 전에 다 허락해줬지. 이거 시바이누들 이렇게 많이 해요, 이거. 자기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이 헌터가 많이 변했고 헌터는 지금 정말 쓰레기 같은 훈련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메시지를 이게 몇 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너희들이 한국을 알아? 너희들이 한국에서 살아봤어? 너라면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말라모트 키우는 사람이고 하루에 12시간 밖에 있고 산책 나가면 산책할 데가 없고 산책하러 갈 때 근림공원이 그 근림공원도 너희가 생각하는 노르웨이에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야! 이거를 진짜 무슨 어떤 아픈 사람처럼 계속 혼자 내뱉었어요. 혼자 속으로. 항변을 하신 거군요. 진짜 고통스러운 고민이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고민들을 하면서 스스로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조언과 제가 하는 지금 현재의 훈련이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아라고 저한테 계속 말하고 있었긴 해요. 내적으로 이게 맞아. 아무리 너가 우리 실생활에 타협한 교육을 한다 하지만 그게 맞아? 도시에서 사는 개들은 자기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산다. 순응하는 개들은 잘 사는 거고 순응하지 못하는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그 도시라는 얄궂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 많은 강아지들이 훈련사님 덕택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선구자는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선구자. 아니 남보다 먼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반려동물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해가면 그러면 뭐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뭐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있잖아요. 뭔가 힘들고 막 실수도 하고 막 시끄럽고 부딪히고 이러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는 그걸 집단적 현명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집단적 현명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전문가들,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싸우면서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잘 겪어낸 이유가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 국민이 귀담아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자꾸 노력하면 변할 것 같아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훈련사님도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걸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거겠죠. 네, 뭐 하고 있는. 올바른 생각하고 주변에 올바른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돕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 걸 보면 희망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뀝니다. 그걸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와도 되니까. 네, 그럼요. 네, 언제든 연락만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느닷없이 이렇게. 강아지 새벽에 작은 소리에 놀라서 짖곤 합니다. 불편해서 조금만 양해해보세요.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신가요? 전 대표는 아니고요. 여기 네. 입주민입니다. 입주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름이 뭐죠? 이 친구는 까망이입니다. 까망이. 네네.
견종이 뭐예요? 얘는 그 잭러살 테리어하고 푸들하고 믹스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근데 여기 주택이 좀 특별한 주택이라고 하던데. 아,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청년들 위주로 이제 반려견들을 위한 공동주택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입주 조건 자체가 그래요? 반려견을 키워야지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한 번에 키워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요? 똑같이 주택인데? 일단 안으로 네, 들어오실까요? 까망일로? 아이고, 가자. 신기하다. 네. 여기, 이야, 스케줄보드에 강아지하고 인사하는 게 써 있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다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같이 좀 지켜주면 좋겠는 뭔가 그런. 네. 이게 보통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게 여기 붙어 있네. 그렇죠. 이거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네, CCTV. 잠깐만. 여기 옥상인가요? 네, 여기는 옥상입니다. 보통 옥상에 보통 주인 댁들이 고추 심어놓고 빨래 그런 거 하는데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일조잔디가 되게 있네. 맞아요. 애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잠깐 오, 가요. 네. 여긴 뭐예요? 여기 이제 커뮤니티실이라고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애들 이제 산책시키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간편하게 씻기고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이 소소한데 별게 다 있네. 그럼요. 또 이제 디테일이 또. 여기서 이제 발 닦고 이게 올라가든 뭐 여기 안에 들어가든. 네, 그렇죠.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실이라고 저희 이제 입주민들끼리 같이 회의도 하고. 여기에서. 애들 이제 배변 처리기도 이제 밖에서 처리기요? 하고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봉투는 여기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제 똥만 넣어가지고 이제 쉽게 간편하게. 그 여기도 이제 목욕시키고 이제 털도 말리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 집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목욕시켜야 돼서 맞죠. 불편하고 어설픈데 이런 게 있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여기가 2020년 3월? 얼마 안 됐네요. 네. 청년이면서 개를 길러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증금도 그러고 이제 그런 게 한 다른 데 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와, 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증금 한 1,700만 원에 월세가 한 22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완전 괜찮죠. 거의 사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그냥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죠? 네. 집이 되게 좁나? 집이 일단 집 좀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네. 안 돼. 가자. 여기 문에 이렇게 돼 있네. 맞아요. 애들 사진도 붙어 있고.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카라비너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네, 맞아요. 이 도구 파킹할 때 맞아요. 저희가 쓰거든요. 어떻게든 들어갈 때든 나올 때든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어 있네. 여기인 것 같아요. 까마귀네. 일단 여기가 그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소리에 되게 예민하니까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불빛만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막 짖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불빛 반짝반짝 누르면 이렇게 밖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안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손님 왔네? 주인은 알지만 애들은 이제 다른 애들은 듣기 밖에 그렇죠. 그런 게 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네네. 괜찮네. 아니 저 괜찮네 이 정도면. 아, 네, 그렇죠. 혼자 살기에는 되게 여유로운 편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한 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이제 그러니까요. 네, 이거 봐. 화장실에 강아지들이 이제 들락날락도 하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고. 왜 똥 싸는데 보러 오라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너 똥 싸는데 만약에 까망아 하면 와요? 네, 들어와요. 아니 해봐. 해봐요. 저 안에 들어가서 네. 까망아 불러봐요. 아, 여기서? 응. 까망아 들어와. 일로 와. 까망이 일로 와. 왔어. 어이구, 왔어요. 진짜 들어오네? 네. 똥 싸는데 까망아. 아니야, 너 사람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애들이 이제 여기다가 실수하거나 혹시나 소변 보거나 이러면은 갈기 쉽게끔 네, 여기 밑에만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벽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창문을 닫아놓고 이 환풍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공조 시스템이 써있네. 네, 공조 시스템 되게 좋더라고요. 이 소소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소소한데 좀 필요하네. 네, 맞아요. 여기도 좀 못 키우는 견종이 있나요? 좀 사나운 친구들이나. 그쵸, 맹견류. 네, 맹견류. 네. 그쪽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규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있나요? 원래 여기 입주 조건 자체가 7kg 미만 강아지. 7kg 미만? 네. 까망이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7kg 미만이었다가. 그러니까 더 될 것 같은데? 7kg였었다가 까망 어디가? 교육했는데? 누가 안아볼까봐 뭐, 안으면 몸무게 티나니까 두께가 벌써 5kg는 여기서 끝났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9kg 조금 넘어서. 비밀인가요? 아니요,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저 나가야 돼요? 물어봤는데 그래도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렇게 뭐 된 거니까 그러면은 괜찮다. 계약 시기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계약 시기가 중요하죠. 계약 시기 때 출품.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나 여기 되게 앉았는데 월세가 싼 게 신기해요. 맞아요. 왜냐면 평균보다 한 1.2배에서 1.5배 비싸면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개를 키우게 해주고 그거에 맞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더 싸다? 맞아요. 왜 거꾸로 가고 있지? 저한테는 진짜 너무나도. 그렇죠. 네, 아니 개 키우는 사람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들 키우면서도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희가 처음에 소음 문제가 좀 컸어요. 강아지들을 처음 같이 이렇게 모아두다 보니까 맘 같지가 않거든. 네, 한 마리가 짖으면 다 같이 짖고 그러는 게 좀 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모여요? 네. 모이라면 모여? 네.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거기 회의에서 이제 소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강아지들 조금 안아주거나 다독거려주거나 다른 놀이로 해준다거나 해서 좀 짖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좋아지기도 했고 또 저희가 같이 산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짖어도 이해를 조금씩 다 해주세요. 네. 왜냐면 개를 안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네. 이제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전 좀 조심스럽고 약간 의심 많아가지고 그래도 조금 꺼려지는 순간들이 있진 않나요? 뭐가 꺼려져? 약간 좀 왜냐면 개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밉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걱정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겠다라고 하는 분들 없어요? 뭐가 있을까?
근데 견주로서 예. 조용. 예. 예. 잠깐 안고 계시던 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얘 안 잡히는데? 일로 와. 안 잡힌다고요? 절대 안 잡혀요. 진짜 절대 안 해보세요. 잡혀요? 진짜 해보셔야 돼요. 절대 안 잡혀요. 봐봐. 이거 얘가 그만하라고 한 건데 초파가. 너 뭐하냐? 가망아, 일로 와. 앉아. 절대 안 잡혀요. 자, 가망, 앉아. 약간 청소를 앉아.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하다. 절대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진짜 안 지쳐요. 아까 네. 푸드라고 잭너셀하고 믹스라고 들었거든요. 에이 얘가 무슨 잭너셀이야라고 속으로 그랬어. 근데 잭너셀이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잭너셀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맞아요. 지치질 않네. 아까 좀 내숭이었구나. 처음에 좀 낯가렸다가 이제 좀 편해져서 나중에 살붙이고 지금 다니고 그만. 있는. 그만. 물 줘? 심지어 지금 산책을 2번인가 시켰거든요. 공동해도 안 지쳐야지. 그러면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건 뭐예요? 어떤 걸 최고로 생각해요 여기선? 이건 진짜 끝이다 이건. 뭐가 있어? 다른 강아지를 무는 강아지는 무조건 이제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건 것 같아요. 그거. 그 경험이 있구나. 그 아까 까망이랑 그 대롱이가 4층에서 잠깐 놀다가 까망이가 대롱이한테 조금 해가지고 지금 상처가 조금 있어요. 어허, 저게 그 상처구나. 아까 몇 시간 전에 아니 조치를 많이 잘 취해줘서. 취해졌어. 근데 까망이가 대롱이가 뭘 하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속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러다가 한 번 뭐 잘못하면은 와라락. 이게 개들은 사이가 좋아졌다 싶으면 존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지배를 해야지 된다라고 착각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들마다 달라. 이거는 어떤 개들은 지배가 뭐야? 난 지배가 뭔지 몰라. 이러는 개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지배를 명확하게 알아서 순위와 순서를 꼭 정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생기면 안 돼. 누구한테는 서열이 중요한데 또 누구한테는 서열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강아지에 대한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우리 저 친구는 좀 아이야. 그래서 놀 때도 안녕? 나는 누구누구인데 같이 놀까? 이거 좋아하니? 이렇게 놀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이 친구는 이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왔어? 술 좋아해? 같이 먹을까? 에이! 이제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러면 좀 분리도 해놓고 만나지도 않을 수 있고 같이 그냥 어느 거리만 유지하고 살면 돼요. 우리 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 억지로 만나려고 안 하잖아. 근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좀 소극적인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 놀려요. 등 돌려 봐봐요. 야 놀자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빛이 상당히 너 진심이네. 낭종고 배웠구나. 너 잠깐만. 이렇게 지금 봐봐. 더럽게 보잖아. 봐봐. 이러잖아. 이제 이런 게 그리고 또 이 마운틴이라는 게 놀이에서 시작이 되긴 하는데요. 지금 놀이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마다 뒤로 툭툭 하죠. 이게 놀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히기는 싫고.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는 조금은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장이 되고 싶지 않고 지금 뒷발차기 이거는 자기의 냄새를 자존감.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행동은 이게 전형적인 우위적인 행동이죠. 전형적으로 괜히 처음 만나는데 아는 척한다고 이제 어깨 동무 막 하고 근데 그런 거 이제 좀 싫어하는 타입의 친구라면은 싫죠.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제 서로 떨어뜨려 놓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는 셋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사실 엄마들 모이는 자리에 자식들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면 따라갈 거예요? 아니요.
나왔네. 사실 얘네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가끔씩 이게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들이 억지로 친해지게 만들다가 파토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존중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 마운팅이 그래 할 수 있어. 나한테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개들한테 하면은 이 진짜 치욕. 진짜 치욕. 만약에 지금 다들 20살은 넘었잖아. 그죠? 20살을 넘었는데 누가 친하다고 똥집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색할 것 같은데. 고소할 수도 있어. 걔가 걔한테 마운팅을 해? 야 이거는 약간 팬티 벗긴 느낌. 그래 이건 자기가. 근데 지금도 보시면 이 친구들 표정 봐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표정이 뭐?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들의 감정에 이 바운스를 맞추지 않고 혼자 이제 근데 이거는 많이 그래요.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이때는 잠깐 줄 잡고 있으면서 뭐 앉아시키던 엎드려 시키던 잠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 이 친구 이렇게 혼자 재밌게 놀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제가 지금 한번 볼게요. 짖을까 봐. 지금 살짝 이렇게 잡고 있어 볼까요? 그럼 얘는 아마 되게 싫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하는 짓을 이 사람이 하니까 왜? 싫었어?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헤드락 좋아했잖아. 싫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하는 건 좋지 않고 보호자가 해야 돼. 보호자가 해야 돼, 그지? 알았어. 좀 볼까요? 회복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팔. 지금 기분 나빴어. 막 들리죠? 말 심하게 하네. 우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사실 일부야. 그 부분 중에 하나야. 그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고. 만약에 보호자님한테 이런 거 하면은 좀 가끔씩 혼나기도 하고 좀 저리 가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혹시 또 여기 저 생활하시면서 좀 다른 곳하고 특별한 점, 다른 점 이런 건 없나요? 공동육아가 일단 네. 너무 좋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공동육아 아니어도 다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정말 좋은데 1인 가구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 정말 내가 오늘 집을 오늘 밤 비우는데 네. 강아지는 그러면 밤을 혼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혹시 맡아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좀 봐줘. 네. 아니면 네. 뭐 한번 뭐 물도 한 번만 이렇게 해주던지. 네, 아니면은 그냥 그 집에 강아지를 맡길 때도 많아요. 서로 알고 있는 개고 사이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네. 그건 너무 좋다. 이게 다른 것보다 사실 시설도 좋아서 좋은데 저는 시선인 것 같아, 시선. 그러니까 개를 키울 때 서로 인사하고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라고 네. 여겨지는 이 시선이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산책하다가 만나도 율무 왔어. 그러니까. 추파 왔어. 막 이러고. 다 알고 있으니까. 맞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재천 교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반려견이 아니라 개들은 우리를 반려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쩌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개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고마워요. 그러면 주인님이시겠다. 맞아요. 걔는 잘 보여야 되겠네. 문 앞에 까망이네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렇지, 까망이네지. 개를 안 켰으면은 여길 못 들었으니까. 자격이 안 되죠. 나는 그냥 이들의 반려인 정도겠다. 제가 이제 그 강아지 박사님이시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대통령이라고도 하시던데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오늘 뵈니까 일반 사람은 똑같으시네. 똑같죠. 그럼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주 이제 이 녀석들이 그 주인을 믿고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어떻게 분별을 하죠? 처음에 본 사람은? 얘는 눈도
코도 귀도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나를 아끼는 사람과 또 내 편인 사람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요.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레오라는 개가 있거든요. 그 레오라는 개가 제가 2년 반을 데리고 있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안 좋았죠. 어떻게 고민하다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한번 보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부산의 경찰특공대로 갔어요. 거기서 한 7년 정도 경찰특공대에서 이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저랑 있는 시간이 2년 반, 또 7년 동안 거기 또 훌륭하신 핸들러 분이 잘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고 30분 만에 모든 게 다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원상태로. 네. 예, 다시 예전에 2살 반 때 레오로 돌아갔어요. 기억력이 그대로 살아나. 네, 제가 첫 주인이어서. 그리고 그 뒤로 그 핸들러 분을 또 만났거든요. 반가워는 하지만 안 가? 저한테 있어요, 계속.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핸들러님이 훨씬 더 오래 있었지만 첫 번째 주인이었던 저를 이제 못 잊더라고요. 옛날에 레오랑 막 그 캔넬에서 손장난 하던 거. 레오 돌아온 것 같아. 스님, 만약에 스님은 저 애들 중에 하나가 엄청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프면? 못 고쳐. 못 고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여야지. 어이구야. 근데 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부산에 경찰특공대 갔다 왔다는 애가 네. 지금 나이가 14살인가 15살인가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걷지를 못해요. 똥오줌도 마음대로 못 노화가 싸고. 돼서. 네, 노안. 노안이 돼서. 앞에도 잘 안 보이고. 아파요. 잘 때 보면 눈 감고 떨어요. 막 오한 있는 것처럼. 깨워도 못 깨워라고 한동안. 근데 이제 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리고 막 오줌 막 똥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 아내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레오를. 너무 불쌍하다고. 그리고 저한테는 매일매일 고통을 왜 주냐고, 레오한테. 근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저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빚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빚진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뭐 못 갚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빨리 보내기가. 이게 저 레오한테 미안하지. 많이 미안하지. 중생기의 흐름은 모든 생명은 다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 그리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없는 것이 중생기의 흐름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욕심을 버려야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이죠. 욕심인 것 같아. 욕심이고 시간이 해결할 뿐이지.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제가 어쩌면은 우리 레오를 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보내지 못하는 뭐 내 개인의 욕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돌아가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